일간의 억부. 우리가 명리 공부를 할 때 이제 기준을 잡아야 될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죠. 살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에서 내가 중심이 될 건지 사회가 중심이 될 건지 이제 기준을 잡아야 돼요. 내가 잘해야 될까요? 환경이 좋아야 될까요? 환경이 좋아야 된다. 내가 환경을 지배할 수 있나요? 아니면 내가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나요? 내가 환경에 적응을 해야 내가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일간의 억부는 필요 없어요. 원령부터 봐야 돼요. 원령. 원령을 본 건 사주에 이제 원령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을 얘기를 하는데 현대 생활에서는 일간의 억부가 중요한 게 개인의 행복을 우선시하죠. 개인의 행복을. 과거에는 어땠나요? 과거에는 태어나자마자 신분이 확정돼 있었어요. 양반으로 태어난 사람, 뭐 천민으로 태어난 사람, 종으로 태어난 사람. 대개 이제 그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자식도 이제 그 신분을 이제 이렇게 그냥 숙명처럼 이어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그 명리학 자체가 이제 연지로 봤었죠. 연지로 이제 보고 무슨 띠하고 무슨 띠하고 잘 맞네, 뭐 무슨 띠하고 무슨 띠하고 잘 맞네라고 하는 것들은 그게 이제 그 가문을 비슷한 가문 이 집하고 이 집하고 잘 맞네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개성 이거는 무시돼 있었죠. 지금도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건 맞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요즘은 어떤 자기가 해야 될 어떤 권리보다가는 의무를 더 찾는 시대인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목소리 큰 사람이 요즘 보니까 이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혼술, 뭐 혼밥, 뭐 혼취, 혼족들이 많아가면서 이제 개인이 이제 개인주의가 팽배해졌어요. 그리고 내가 능력이 좋으면은 여러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지금은 한 사람이 10,000명을 먹여 살릴 수도 있는 시대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건 좀 이제 특별한 사람들이겠죠. 특별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개인이 능력이 좋아서 환경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사주의 주체, 즉 말해서 본인 난데, 내 삶이 그러면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옳은 삶인지, 내 능력을 발휘해서 내가 환경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그게 옳은 삶인지, 개인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개인의 능력마다 다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간을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을 보는 건데, 능력 속에는 이제 뭐 대항력이라는 것도 있어요. 사람들하고 이제 그 관계 속에, 경쟁 속에서 대항을 하는 것도 있고, 대항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도 있죠. 먼저 사람들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열심히 내 능력을 준비한 거를 이제 활용하는 것도 있고, 누가 나에게 일을 시킬 수도 있죠. 환경에서 내가 일을 시켰을 때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건지, 내가 저 사람한테 능력을 발휘했을 때 내가 저 사람과 길고 짧음에서 내가 혹시 지지는 않을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것이 이제 일간을 보는 거예요. 일간을 보는 거니까 사회에 대한 적응 능력, 그런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이죠. 그걸 이제
보려고 하고,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사회생활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사업을 하면서 능력을 발휘를 한다고 하더라도 관을 위배할 수는 없어요. 법을 위반한다거나 어떤 거 윤리나 도덕, 관습, 그리고 어떤 민심, 여론, 이런 것들이 관이잖아요. 이런 것을 위배하면은 내가 가장이 되어서 아무리 훌륭한 가장이 되고, 내가 회사 생활에서 아무리 내가 열심히 내가 실적을 많이 올리는 우등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법을 위반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제 또 옳은 사람이 못 되겠죠. 그리고 가장으로서 내가 사회에 나가서는 굉장히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인데 집에만 들어오면 개차반인 사람들이 있죠. 네. 그러면 가장으로서의 역할, 가정에 들어오면 아버지로서의 역할, 남편으로서의 역할, 자식으로서의 역할, 부모로서의 역할, 내가 아무리 밖에서 나가서 열심히 산다고 하더라도 가정에서 생활이 모범되지 못하면은 그 사람 또한 뭔가 좀 잘못된 사람이겠죠. 가정에서는 아주 착실해요. 남편으로도 훌륭하고 아버지로도 훌륭하고 자식으로도 훌륭하고 훌륭한데, 밖에 나가서는 또 이렇게 보면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밖에서는 인정을 못 받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각자 개성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에서부터 10까지 가정생활도 충실하고 사회생활도 충실하고, 사회생활 속에서 이제 내 능력도 이제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이제 어떤 그 자질적인 업무 능력이 있고 직무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사장이면 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뭐 행정이든 정책이든 한 가지 업무를 이렇게 잘 보는 그 업무의 내용적인 면에서 잘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과장은 과장의 역할을 잘해야 되고 대리는 대리의 역할을 잘해야 되듯이 자기 직무의 직위에 따른 일을 잘하고 거기에 얼마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게 없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리를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부분에 그 사람의 역할과 책임의식,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과 어떤 그 사람의 정신, 마인드, 이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사물을 대하고 사람을 대할 건가. 사람을 볼 때 먼저 부정적인 생각부터 할 건지 긍정적인 생각부터 할 건지, 어떤 일을 대했을 때 그거 된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할 건지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이제 일간 자기한테 들었어요. 그러면 그런 거를 이제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되는데, 일간의 업부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억한다, 부한다 속에는 이제 뭐가 들어있나 그러면 왕세 강약적인 요소가 들어있죠. 왕하다 그러면은 무엇으로 왕하냐, 그렇죠? 무엇으로 왕하냐, 인성으로 왕하냐, 인성으로 왕하냐, 근으로 왕하냐, 혹은 비겁으로 왕하냐. 우리가 명리 공부를 하다 보면 과거에 일간이 신왕하냐 신약하냐를 가지고 막 이렇게 논쟁을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걸 따져가지고 어디에 쓸 건지도 모르면서 그냥 일간이 신왕하면은 좋고 신약하면 나쁘다, 이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결정을 이제 했던, 무지했던 이제 삶이 우리 명리학계에서도 불과 뭐 20년 전, 30년 전, 아니면 심지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성으로 왕하다, 인성으로 왕하면 어떻게 살 것인지,
근으로 왕하다. 근으로 왕하면 어떻게 살 것인지. 비견이나 겁재로 왕하면 이 사람은 뭘 하고 살아야 될 건지에 대한 사회적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역할을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성으로 왕한 사람이 살아야 되는 방법, 근이 왕한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방법, 비견겁재가 왕한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인성으로 왕하게 되면은,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관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시키는 일을, 그렇죠?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준비한 거예요. 내가 인성으로 왕하다라고 하면은 그 환경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삶을, 요구하는 임무를 나는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준비를 하는 사람이죠. 정인이라고 하면은 가령 정인은 뭘까요? 주어진 환경 안에서, 그렇죠? 그 환경이 요구하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시청에 근무하려고 그러면 시청에서 요구하는 어떤 저게 있겠죠. 매뉴얼이 있겠죠. 거기에 관해서 내가 잘 적합하게 성실하게 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게 정인으로 갖춘 거죠. 편인으로 갖췄다 그러면 그 환경에 맞춘 게 아니라 내한테 맞춘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능력을 맞추어서 내가 갖추고 이런 능력이 나는 있으니까 나의 이런 능력을 써줄 곳을 찾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공이라는 게 있잖아. 그렇죠? 내가 갖춘 능력을 가지고 내 능력을 써줄 곳을 찾는 거.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맞추느냐, 환경을 기준으로 맞추느냐가 정인이냐 편인이냐의 차이겠죠. 그러면 이제 근이다라고 하면은 주도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간의 주도 능력. 그리고 일간의 지구력을 주관하죠. 끈기, 결단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근에서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일간은 이제 주도력을 주관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조직에서 요구하는 조직 생활에 이제 적당한 삶을 살겠죠. 관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 생활, 그러니까 조직에서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인성으로 왕한 사람, 근으로 왕한 사람은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주도 능력을 가지려고 하니까 이거는 식신이나 상관으로 이제 힘이 나가게 돼 있어요. 식신이나 상관을 통해 가지고 일간의 근이 나가서, 이게 이제 여기에서 어디로 나갈지 모르죠. 식신에서는 재성으로 갈지 관으로 갈지 아니면 인성으로 갈지 이건 아직까지 몰라요. 모르는데 일단은 근이다 그러면 주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비견과 겁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후천적으로 경험한 새로운 능력을 보강하는 거예요. 비견이라고 하면은 나의 단점을 살아가면서 뭔가 시행착오를 해볼 거 아니에요. 뭔가 잘못돼 보니까 이게 왜 잘못됐는 건지에 대한 어떤 그 단점을 보완하는 후천적 능력 보완제예요. 비겁이라고 하는 것은, 겁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쟁을 해봤는데 상대한테 패했어. 그러니까 그 패했을 때 내가 상대보다가 뭐가 부족해서 패했나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강하겠죠. 그러니까 비견은 나를 이제 보완한다는 게 있죠. 그러니까 내가 뭐가 부족할까가 있고, 겁재는 상대에 비해서 내가 뭐가 못할까, 상대보다 내가 부족한 게 뭘까를 보강한 게 겁재예요. 그러니까 비견과 겁재는 차이가 이제 이렇게 이제 후천적 경험을 이제 보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견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장점, 상대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 잘된 거, 뭔가 모범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보고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겁재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하니까 망하더라, 상대의 단점을 보고 자기의 장점으로 그걸 받아들여요. 상대의 단점을. 아버지가 술만 먹었다 그러면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술주정한 아버지 둔 자식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받아들여서 절대 술주정 안 하는 자식들이 있죠. 그 겁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견이 있으면 아버지 와서 술 드시고 저렇게 잔소리 하는 게 참 멋있어 보여. 평소에는 참 조용했었는데 엄마한테 꼼짝도 못하더니 술만 한 잔 드셨다 그러면 엄마를 이기시네. 와, 나도 저거 배워야 되겠어. 그럴 수 있겠죠. 어떤 마인드로 이제 사물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게 달라지겠죠. 달라지는데, 이러한 능력을 이제 발휘를 하잖아요. 내가 이제 이렇게 인성으로 왕하다 그러면 나는 이제 조직이라고 하는, 혹은 환경이라고 하는, 직장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곳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적합하게 나는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내가 뭐든지 주도력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비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후천적 경험 보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또 뭐가 있느냐 그러면, 비겁을 갖춘 사람들의 이제 그 특징이 뭐냐 그러면 독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독립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남의 밑에 있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특성 중에서 상호 협력적이거나 상호 보완적인, 그러니까 남의 능력을, 내가 갖지 않는 능력을 차용해 오는 거, 협력해 오고 보완하는 거, 그리고 협조하는 거, 서로 협조하는 거, 협의라고 하는 협조, 상부상조, 이러한 능력을 비견 겁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겁재만 나타났다 그러면 돈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예요. 비견 겁재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점 많죠. 네. 비견 겁재가 없는 사람들이 실패를 하면 그냥 주저앉겠죠. 실패해요. 근데 비견 겁재가 있는 사람이 실패를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경험이죠. 그건 경험인 거예요. 왜? 다시 무장해서, 다시 보완해서, 다시 쓸 수가 있으니까. 비견 겁재가 없으면, 실패하면 그 다음에 똑같은 실패를 또 해요. 왜? 그 경험으로 자기가 저거 하지 않았기 때문에.